이어서 3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상 인터뷰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번에 전주성에서 정부와 화약을 체결하였다고 들었습니다. 향후 계획은 무엇입니까? 이러니까 폐정을 개혁하기 위해 땡땡땡을 하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예, 그러면은 그 땡땡땡을 하겠습니다. 자, 무엇을 하는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또 보기에서 찾아내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예, 역시 키워드 한번 볼까요? 예, 키워드 한번 찾아볼까요? 뭐가 있습니까? 전주성에서 화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폐정을 개혁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제 전주성에서 화약, 전주 화약이고 그다음 폐정 개혁 이런 내용과 관련된 여러분들 사건을 찾아내시고 여러분들이 아시면은 충분히 문제 푸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예, 그러면은 뭘까요? 예, 바로 동학농민운동과 관련된 지문 내용이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동학농민운동과 관련된 거를 보기에서 찾아내시면 됩니다만은 예. 뭐 쉽게 그렇게 문제풀이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학농민운동 예 거의 뭐 2014년도 시험에서는요 거의 뭐 4번 시험 중에서 3번이 등장했습니다. 예, 그것도 다 비슷비슷한 문제들이 등장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동학농민운동 쉽게 맞출 수 있지만 여러분들 전체적인 과정들, 전개 과정들을 꼭 살펴보셔야 된다는 걸 제가 꼭 강조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한번 칠판을 통해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동학농민운동 과정입니다. 예, 동학농민운동의 전개 과정. 예, 보겠습니다. 자, 동학농민운동은 사실은 이 갑오개혁과 같이 이렇게 여러분들 연결해서 보셔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7.1 프로젝트 강의에서 제가 이제 연결해서 보이고요. 연결해서 이제 설명드리고 있고요. 여기서는 이제 동학농민운동만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학농민운동 첫 번째 그 출발점이 됐던 게 뭐였죠? 예,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데 바로 고부밀란입니다. 고부밀란. 예, 고부밀란. 자, 고부에 있었던 그 탐관오리 조병갑이가 바로 이제 뭐 농민들이 만들었던 만석부라고 하는 저수지에 이제 세금을 부과시키는 거죠. 예. 이 농민들이 만들었는데 자 이러면서 농민들이 빨끈하기 시작했고 거기에서 이제 사건이 터지면서 이대로는 못 참겠다. 이대로는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어디에서 백산에서 백산에 집결해서 4대 강령을 외치죠. 4대 강령을 외치면서 우리 농민의 힘을 보여주자 하면서 이제 딱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1차 봉기입니다. 1차 봉기. 1차 봉기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때 1차 봉기가 시작되면서 자, 정부군과 이제 싸우게 되겠죠, 이제. 예. 이때 이제 대표적인 전투가 황토연, 그다음에 황룡촌 전투가 있습니다. 황토연, 황룡촌 전투. 예. 여기에서 이제 정부군에게 승리를 거두게 되죠. 예, 승리를 거두게 되고 어디까지 가냐? 전주성까지 함락을 시켜버립니다. 농민의 어떤 그런 기세가 아주 그냥 하늘을 찌를 듯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정부로서는 상당히 지금 당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가 없겠죠. 예, 자, 정부는요 이때 또 결국은 이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서 또 SOS 지원군을 요청합니다. 누구에게? 계속 그랬듯이 청에게 도와달라고 이제 요청을 합니다. 하지만 이때 이제 누가 들어오냐면요, 일본 군대도 같이 들어옵니다. 일본 군대가 여기에 이제 결국은 청나라 군대와 일본 군대가 같이 들어오게 된다. 군대가 들어오게 됩니다. 자, 왜 근데 청나라한테 불렀는데 일본도 들어왔나요? 여러분들 공부하셨다면 충분히 아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공부하셨다면. 뭐 때문에요? 바이 텐진 조약입니다. 텐진 조약. 선생님 텐진 조약이 뭐예요? 텐진 조약 모르시면 공부 안 했다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텐진 조약이라고 하면요, 자, 청나라와 일본 간에 맺은 조약입니다. 이게 갑신정변 이후에 청나라와 일본 간에 이제 텐진 조약이 체결됩니다. 어떤 내용이냐? 만약에 조선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 경우에 공동으로 출병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게 바로 텐진 조약입니다. 이거 갑신정변 이후에 이제 청나라 일본이 공동으로 철수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조선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 경우에는 공동으로 출병한다. 예. 이게 바로 이 텐진 조약의 내용인데, 그러면서 이제 일본 군대가 같이 들어오게 됩니다. 청나라는 대규모 군대를 파견하진 않았어요. 근데 일본은 뭔가 목적이 있었죠. 예, 대규모 군대를 여기에 파견하게 됩니다. 자, 정부로서 역시 당혹스럽기 그지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우리가 농민군하고 화해를 할게. 그래서 전주 화약이란 걸 체결해요. 예, 이때 이제 우리나라 정부와 농민군 간에 이런 조약이 체결이 됩니다. 이렇게 체결하면서 이때 이제 패정개혁안을 내세우고요. 여기에 따라서 이제 농민자치기구라고 할 수 있는 집강소 설치를 약속받습니다. 농민군이. 예, 집강소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약속을 받아낸다. 자, 문제는 여기서 이제 해결되는 것 같이 보입니다. 왜? 우리가 화해를 했으니까 너희들이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어. 너희들 도움이 필요 없는 것 같아. 돌아가 줄래? 안 돌아갑니다. 청나라는 돌아갈 생각을 합니다만은 일본은 이미 작정을 하고 온 상태예요. 자, 그래서 일본 군대는 우리에게 무엇을? 개혁을 강요합니다. 너희가 이런 사건이, 이 동학농민운동이 발생한 그거는 너희들이 개혁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이야. 개혁을 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돌아가겠어. 그러니까 알았어, 우리가 개혁을 하면 될 거 아니야 라면서 개혁기구를 설치합니다. 그게 뭐냐? 교정청이라는 걸 설치를 해요. 예, 우리가 개혁을 하겠다고. 개혁기구입니다. 이거 교정청 하는데 일본이 여기서 이 딴마음을 품었던 걸 완전히 드러내죠. 예, 이후에 이제 무엇을? 경복궁을 점령해버려요. 예, 군대를 끌고 와서 경복궁을 점령을 해버립니다. 점령과 동시에 일본은요, 이때다 싶은 거죠. 조선에 대한 어떤 주도권을 잡아야겠다 해갖고 청일전쟁을 일으킵니다. 청일전쟁. 청나라와 이제 전쟁을 벌이게 되는 거죠. 자, 누가 이겼을까요? 뭐 이미 당시의 군사력은 일본이 청나라에 앞서 있었습니다. 이미 일본은 준비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죠. 청일전쟁 결국은 일본의 승리가 됩니다. 일본이 승리를 가져갑니다. 자, 이렇게 일본이 승리를 가져가면서 일본이 서서히 우리나라에 대한, 조선 정부에 대한 내정 간섭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이제 동학농민군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겠죠. 일본의 내정 간섭에 반대하면서 2차 봉기를 일으킵니다. 2차 봉기. 자, 2차 봉기는 무엇이다? 내정 간섭. 일본의 내정 간섭 반대죠, 반대. 일본의 내정 간섭을 반대한다 해서 이제 이렇게 2차 봉기를 일으킵니다. 이때 이제 대표적인 전투, 일본군과 싸웠던 전투, 공주에 있는 우금치 전투입니다. 우금치 전투. 이런 거 자주 나옵니다. 우금치 전투. 지명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디요? 공주. 충남 공주입니다. 공주 우금치 전투에서 일본군, 정부군과 맞서 싸웠지만 결국 농민군이 전투력에서 많이 딸리죠. 패하고 맙니다. 자,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요 성격을 좀 아셔야 돼요. 제가 요 성격 간단하게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1차 봉기입니다. 1차 봉기. 그렇죠? 여기가 이제 1차 봉기인데 1차 봉기의 성격을 얘기하자면 뭡니까? 반봉건적인 어떤 모습이 많습니다. 어떤 그 봉건적인 옛 구제도에 대한 어떤 반발로 인해서 생긴 게 1차 동학농민운동이라고 한다면 2차 동학농민운동 같은 경우는 자, 외세의 어떤 그런 내정 간섭에 대한 반대. 그래서 이거를 이제 반외세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반외세다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을 좀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청일전에 승리하니까 일본은요, 자, 청나라에게 내가 너희들한테 이겼으니까 뭐 하나 가져가야겠는데. 여러분들 전쟁에서는요, 이기는 쪽이 지는 쪽에게 가져가는 겁니다. 우리가 친구하고 싸워갖고 내가 친구한테 상처를 입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치료비 물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전쟁은 달라요. 전쟁은 이기는 놈이 지는 놈 거 뺏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쟁입니다. 자, 시모노세키 조약. 시모노세키 조약을 통해서 뭡니까? 타이완, 지금의 이제 대만이죠. 타이완과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지역이 요동반도입니다. 요동반도. 자, 요동반도를 할양을 받습니다. 내가 이거를 사용하겠다. 할양을 받습니다. 그럼 뺏어간 거라고 마찬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누가 러시아가 상당히 기분이 언짢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친구들을 끌어들이죠. 이게 러시아, 프랑스,
독일의 삼국 간섭으로 인해서 일본이 좋았다. 예. 야, 뺏었다라고 하면서 좋아했는데 바로 예, 요동반도를 어떻게 하죠? 예, 반환합니다. 요동반도를 반환합니다. 예, 좋았다가 바로 이제 예, 이렇게 또 이런 상황이 또 벌어지게 되죠. 자, 이때 이제 또 뭘까요? 자, 일본은 지금 이제 조선에 대한 주도권을 어느 정도 잡았다고 생각했는데 러시아가 여기서 다 끼어든 거예요. 예, 러시아가 프랑스, 독일 끌어들여가고 끼어든 다음에 자, 그러면서 이제 민씨 정권도 약간 일본 쪽에 살짝 붙으려고 하다가 다시 러시아 쪽으로 갑니다. 친러적인 어떤 성향으로 바뀌어요. 자, 이러니까 일본이 이 상황을 만회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불리한 이 상황을 만회하기 위해서 예, 당시 이제 정권의 어떤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민비를 죽이죠. 이게 뭡니까? 을미사변이라고 하는 겁니다. 을미사변. 예, 바로 이제 러시아에 간 어떤 그런 세력을 다시 끌어들이기 위해서, 당시에 이제 여우사냥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민비를, 낭인들을 시켜가지고 이제 난도질을 하죠. 그리고 불에 태우기까지 합니다. 예, 이런 을미사변 아주 끔찍한 사건입니다. 자, 이때 이제 남편이었던 고종은 이 불안함을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와이프가 그렇게 잔인하게 이렇게 죽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도저히 이 넓은 궁 안에서는 안심할 수가 없다 그랬고요. 좁디 좁은 어디로? 아관, 러시아, 당시 러시아를 아라사라고 그랬거든요. 아라사 공사관으로 이제 처소를 옮기게 됩니다. 이게 아관 파천입니다. 자, 이런 과정까지 제가 이제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동학농민운동의 과정들 속에서 어떤 또 사건들, 이렇게 과정들, 여러분들 이거 꼭 좀 약간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 제가 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31번 문제 한번 볼까요? 예. 31번 문제는 쉽습니다. 예, 보면요. 1번 집강소를 설치하겠습니다. 맞죠? 예, 패전개혁에 의해서 집강소 설치. 예, 여기 나왔습니다. 예,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예, 2번 해상공국을 혁파하겠습니다. 나옵니다. 해상공국은요, 보부상 단체입니다. 예, 국가에서 허가한 보부상 단체인데 이 해상공국이 상당히 막대한 권한을 가지고 지금 횡포를 많이 부립니다. 그러면서 이때 이제 당시 갑신정변 시기에 갑신정변 때 이제 그 급진개혁파 세력들이 이제 개혁정강 14개조라는 걸 발표합니다. 자, 그때 이제 해상공국 혁파에 대한 내용이 거기 개혁정강 14개조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동학농민운동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3번 독립신문을 창간하겠습니다. 독립신문 같은 경우는 독립협회 이후의 사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4번 삼정이정청을 신설하겠습니다. 자, 삼정이정청이란 건요 뭐냐면은 세도정치 시기 때 우리가 이제 당시 국가의 세금이라고 하는 삼정이 엄청나게 문란해집니다. 예, 이게 뭐 부정부패가 부정부패가 아주 만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탐관오리들이 막 날뛰면서 이게 이제 그 부정이 이게 조선 사회의 세금 제도 자체가 이제 완전히 이제 무너져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백성들이 이제 반발하고 하니까 이제 국가에서 철종 때 이제 삼정이정청이를 설치해서 삼정의 어떤 그런 남들 어느 개혁을 하겠다라고 이제 합니다만은 실질적으로는 제대로 이제 개혁이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도 여전히 세도 가문들이 정권을 쫙 쥐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어떤 그런 허락 없이는 이게 제대로 이루어질 리가 만무하겠죠. 예. 4번도 역시 정답이 아닙니다. 5번 만민공동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자, 만민공동회 역시 독립협회와 관련되었다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31번의 정답은요 1번이 되겠습니다.